잘 몰라가지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러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죽음도 피하고 싶고 세금도 피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일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요. 특히 세금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이면 가능하면 안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특히 퇴직금이라는 거를 수령할 때 이건 노후생활비 재원인데 여기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를 더 냈다. 그럼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중간정산을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간정산하고 얼마 안 돼서 명예퇴직하면서 거액의 명퇴금을 수령하신 분들한테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했다고 세금 더 내면 억울할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죠? 원래 퇴직소득세라는 거는요, 어떻게 산정되냐 그러면 퇴직금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겠죠. 당연히 이제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종 퇴직금에 각종 공제가 많은데 특히 근속연수 공제나 계산 방법상의 특징 때문에 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도 많이 받고 세금도 덜 나게 되어 있는데 중간정산을 하신 분은 근속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간정산하고 얼마 안 돼서 명퇴금을 탁 수령하게 되면 짧은 기간 일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처럼 돼서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에피소드 업로드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들어보시면 특히 에피소드 뒷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퇴직할 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상담을 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저께 어떤 직장에 가서 퇴직자 교육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름은 예명입니다. 김희철 씨라고 제가 아시는 분 이름을 한번 빌려와서 썼습니다. 자, 이분 케이스를 한번 자세히 표를 보시면 이분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입사한 날은요, 이분은 1991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하셨고요. 퇴직한 날은 그러니까 퇴직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한 2020년 12월 31일 날 올해 연말에 퇴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고요. 명예퇴직금으로 3억 원 정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 3억 4천 정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중간정산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 그러면 2013년 연말에 12월 31일에 중간정산 퇴직급여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그 금액 받으시면서 퇴직소득세로 492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번에 올해 연말에 퇴직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91년에 입사를 하셨지만 중간정산을 2013년 연말에 하셨으니까 실제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근로기간은 2014, 15, 16, 17, 18, 19, 20 하면 7년. 7년간 일하고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는 거냐 그러면 법정 퇴직금 4천만 원하고 명예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일한 대가로 퇴직급여로 3억 4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딱 넣고 세금을 계산시키면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냐면 퇴직소득세가 6,824만 원이 나옵니다. 3억 4천을 퇴직금 받았는데 이 중에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세금 낸다고 하면 세부담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느낌들이 확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효세율 계산해 보면 퇴직금이 한 20% 가까이를 거의 세금으로 내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 거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일하고 3억 4천을 받은 거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 부담이 커진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예 과거에 중간정산한 거를 좀 물을 순 없나요? 이게 가끔씩 보면 이런 질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상하게 들리게 보일지도 모르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체를 다 물은다는 게 아니고 세금을 계산을 할 때 마치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처럼 옛날에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 있죠. 그 금액이랑 이번에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합칩니다. 그러면 7년 전에 중간정산할 때 1억 6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셨죠. 그리고 올 연말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 포함해서 3억 4천 정도를 받으니까 합치면 한 5억 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수령한 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근무기간은 중간정산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이 23년 정도 됐고요. 중간정산 이후에 7년간 근무했으니까 30년 근무한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30년 일하고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3,97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아까 중간정산할 때도 우리가 세금 한번 냈었잖아요. 그럼 3,977만 원에서 중간정산할 때 냈던 세금도 492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내야 될 세금은 3,4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 348만 원 정도 더하면 실질 세율보다는 3,833만 원 정도? 요 정도 세금을 내니까 원래 합산 안 했을 때 아까 세금이 제가 6,824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랑 비교해 보면 세금이 거의 2,991만 원, 3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하시게 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정산 하시고 명퇴금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이런 일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간정산했거나 퇴직연금 가입자분 중도인출 하신 분들 같은 분이라 그러면 명예퇴직하면서 거액을 받으실 때 이거 합산특례라는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중간정산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산특례를 이용할 수 없나요? 종업원이 임원으로 퇴직하면서 대부분 직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기간 거를 정산을 해버리고 임원 일한 기간을 따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산특례를 이용하셔서 세금을 좀 절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회사가 합병하거나 분할하면서 퇴직 처리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런 경우에도 계열관계가 입증이 되고 연속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합산해서 세금을 좀 감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어저께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그분 같은 게 참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미리 잘 안내를 해줘서 자기가 감면을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 있다는 사실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중간정산 이전과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행운발TV 구독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